밥을 주니 동네 고양이 계속 늘어난다. 아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요, 연구 결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중요한 건 밥이 아니라 중성화율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고양이 개체수를 안정시키려면 무려 75에서 85% 이상이 중성화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그리고 왜 누군가는 계속 밥을 주고 누군가는 계속 민원을 넣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반려동물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던 어느 추운 겨울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동네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동생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형, 사료주면 고양이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순간 저도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그냥 추운 겨울 굶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밥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 그 질문이 지금 우리 사회 동네 고양이 갈등의 거의 모든 문제가 들어있더라고요. 밥을 주면 정말 개체수가 늘어날까? 끝까지 보시면 길고양이 개체수에 대한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완벽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밥 주니까 계속 늘어나지. 정말 그럴까요? 놀랍게도 연구 결과는 조금 달랐어요. 오히려 연구에서는 밥 자체보다 중성화율이 개체수 조절의 핵심 기준이라는 사실을 장기적 추적에 의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그 동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연구들을 보면 단순히 밥을 주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개체가 중성화되어 있느냐라는 거야. 그리고 미국 연구들을 보면요. 길고양이 개체수를 안정적으로 줄이려면 전체 개체의 70%에서 85% 이상은 지속적으로 중성화가 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높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고양이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에요. 암컷 고양이는 1년에 여러 번 출산할 수 있고 한 번에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만 중성화해서는 개체수가 쉽게 줄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중성화 비율이 낮으면 주변 지역에서 새로운 고양이가 다시 들어오는 이른바 재유입 효과도 나타난다고 해요. 결국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밥자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밥자리가 있어야 흩어져 있는 고양이들을 한 곳에서 관찰할 수 있고 그래야 중성화 여부도 확인하고 아직 수술하지 못한 아이들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결국 안정적인 밥자리가 있어야 70 내지 85% 같은 높은 중성화율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미국하고 한국은 환경이 조금 다르거든요. 도시 구조도 다르고요. 음식물 쓰레기 관리 방식도 다르고 재개발 환경이나 주거 형태, 인구 밀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고양이들의 이동 범위나 생활 방식은 미국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국회 도서관 자료랑 국내 연구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중성화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안정적으로 관리되는가를 장기간 추적한 연구는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해외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서도 우리 한국의 현실에 맞는 한국형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저는 그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밥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이니까. 우리 사회에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무임금 방역관인 동네 고양이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무임금 방역관인 동네 고양이들의 작은 생명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생명 존중을 배우고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할 이웃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누군가는 계속 밥을 주고 누군가는 계속 민원을 넣고 갈등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관리 기준과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과학은 높은 중성화율 그리고 안정적인 관리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 몇 명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결국은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지방자치제 선거에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행법으로 동네 고양이 관리 문제는 지자체의 문제이자 책임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후보들이 동네 고양이 문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한 번쯤은 물어보고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가 아니라 이미 도시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작은 생명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음지에서만 이야기되던 문제들이 이제는 조금씩 양지로 나와서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변화라는 건 누군가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현실적인 공존. 이제는 그것을 이야기해야 해요. 동의하시지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